자, 세입자가 말이죠. 집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서 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에 피해 여성 숨졌습니다. 집주인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범행 직후에 바로 경찰을 불러서 자수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세입자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집주인이었습니다. 예. 자, 도대체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집수리 안 해줘? 결국 집수리 문제였습니까? 맞습니다. 이 집이 지하 1층, 지상 3층, 이 4층 정도 해당하는 집인데요. 이 세입자는 2층 정도에 지난해 11월부터 거주를 하고 있었고 집주인들은 3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하고.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60대 이 세입자, 피의자인데요. 이 사람이 환기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환기구 좀 바꿔달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지 않냐가 이게 범행 동기 또 시비가 돼서 둔기로 이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해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소장님 일단 네. 일단 저게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 진짜 어떤 트리거가 됐던 거는 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평소 집주인에게 여러 번 집수리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정신질환자처럼 취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 가해자는 정신질환 전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말하자면 집을 안 고쳐준 건 두 번째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알고 계세요. 승현님, 네. 이미 그 문제가 됐던 후드, 환풍기 수리를 다 해준 상태였어요. 저도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제 그 내용 갖고 좀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냥 환기구 자체를 처음부터 집주인이 갈아주지 않았다, 그냥 교체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기사를 꼼꼼하게 다시 이제 팔로우를 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첫 번째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다. 보일러 갈아달라. 그래서 갈아줬대요. 두 번째 주방 환기구를 수리해달라. 수리해줬대요. 그리고 환기구를 통해서 벌레나 새가 혹은 쥐가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막아줬대요. 그리고 변기가 막혔다라고 해서 변기까지 막혔는 것을 이렇게 뭐 잘 처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환기구를 교체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신 우리 박 소장님 말씀대로 한쪽 당사자는 해달라고 했는 걸 해줬는데 그게 불충분하니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또 무엇을 원하느냐 분명히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해 10월에 이사를 왔어요. 자, 그런데 한 달 만인 11월에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 고쳐달라 해서 고쳐줬습니다. 자, 그런데 올 초에 후드 이 환기구에 이상이 있다, 새 것으로 뭐 또 그러길래 새 걸로 바꿔줬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드 이 통로를 통해서 벌레가 들어온다 이렇게 또 항의를 하길래 그 배관망 그 주변을 또 막아가지고 해줬대요. 그런데 이 범행 닷새 전에 이제는 변기가 막혔다. 그래서 또 변기까지 수리를 해줬답니다. 무려 4번째, 그리고 나서 5번째 이런 범행으로 이어졌던 건데 소장님, 네. 뭐랄까요? 좀 일단 뭐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다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력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랄까 약간 좀 강박? 예. 저는 이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지금 행동을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망상적인 뭐 환기구로 쥐도 들어올 것 같고 벌레 새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강박적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바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교체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만 하면 신경증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지만 결국엔 이 문제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예. 이 정도 됐으면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기록이 없었다고 해서 정신질환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성 살해를 하고 나서
곧바로 자수를 했대요. 이 부분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된 살인은 범행 전후를 많이 봅니다. 저는 흉기를 준비하거나 어떻게 살인 어떤 범행을 저지를까 예상을 하는 경로가 있고 후에는 어떻게 도망가거나 은폐하거나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앞에도 좀 부족하고요. 범행 후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희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하신 것처럼 계획보다는 좀 정신적 그런 부분도 있고 우발적 범행에 가깝다. 특히 지금 다른 원한은 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전 범죄보다는 충동적으로 봤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자수를 선택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이웃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주인분이 정말 동네에서 사람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랍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이런 네. 집수리 문제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이게 이런 강력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부산에서요. 이번에는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당시엔 어떤 일이었냐면 세입자가 보일러와 외벽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겐 당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승희 의원님, 진짜 이런 걸 보면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복이요,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복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하나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살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당사자가 그 정당한 권리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무시했을 때, 이때 생기는 그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고는 급격하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부탁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절대로 되지 않는 거를 내가 부탁하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그렇게 얼척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내가 그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이 송두리째 뺏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도 정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주되 반드시 그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